형사소송법 시행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50호 2019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관할 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 관할 구역 외에서의 직무 1항 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 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 토지관할 1항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2항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에 선착지로 한다. 3항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 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 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 사건의 직권 이송 1항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2항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는 병합 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 단독 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 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 사건의 정의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1호 1인이 범한 수죄 2호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호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4호 범인은 익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 감정 동역죄 또는 작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제12조 동해 사건과 수개의 소송 계속 동해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제13조 관할의 경합 동해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관할 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 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의 관할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호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호 관할 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법원이 없는 때 제15조 관할 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 법원의 관할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호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호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이랑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면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이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 전에 행한 소송 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후력에 영향이 없다.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호 법관이 피해자인 때 2호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호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인 때 4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호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2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기피 신청에 관할 1항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피 신청 기각과 처리 1항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개정 1995 12호 29 2항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1항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항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3항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피 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 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기피 신청 기각과 즉시 항고 1항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2항 제20조 제1항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24조 회피의 원인 등 1항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2항 회피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항 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제25조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제처 기피 회피 1항 본장의 규정은 제17조 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이하 법원 사무관 등이라 한다. 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2항 전항의 법원 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 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 법관이 한다.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1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2항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1항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항 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제29조 보조인 1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2항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3항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4항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변호 제30조 변호인 선임권자 1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 변호인 선임의 효력 1항. 변호인의 선임은 심금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공소 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2조 2 대표 변호인 1항.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항. 대표 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4항. 대표 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항.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 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국선 변호인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호. 피고인이 구속된 때, 2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호.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호. 피고인이 노화자인 때, 5호. 피고인이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때, 6호.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2항.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항.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서류 증거물의 열람 복사 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2항.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 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3항.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복사에 앞서 사건 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4항.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재판.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1항.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 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2항.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 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4항. 전항의 조사는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38조 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제39조 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제40조 재판서의 기재 요건 1항.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2항.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항.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 재판서의 서명 등 1항.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항. 재판장이 서명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항. 판결서 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 날인에 가름하여 기명 날인할 수 있다.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 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하면은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 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장 서류 제47조 소송 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48조 조서의 작성 방법 1항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호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사망,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물어야 한다. 4항 진술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항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항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7항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 검증 등의 조서 1항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검증 조서에는 검증 목적물의 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3항 압수 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 요건 전 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 요건 1항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 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호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호 법관, 검사, 법원 사무관 등의 관직, 성명 3호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호 피고인의 출석 여부 5호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호 공소 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호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호 제48조 제2항에 기재한 사항 9호 증거 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 조사의 방법 10호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호 변론의 요지 12호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호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호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제52조 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리의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 신문조서에는 제48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 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 1항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항 재판장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 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항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 1항.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2항.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 공판 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3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항.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의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1항. 피고인은 공판조서에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전 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한다. 제56조 2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 녹화 1항.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장치 또는 영상 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 녹화 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다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2항. 법원은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3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 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항.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항. 삭제.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1항.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하면은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2항. 삽입, 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제59조의 이 재판 확정 기록의 열람 등사 1항.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 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2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 관계인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호.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호.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호.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 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호.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영업비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호. 소송 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망.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항. 검사는 소송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 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 소송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항. 제1항에 따라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7항. 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9조 2.3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1항.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 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물건의 명칭 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 이하 판결서 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 인터넷, 그 밖의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호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호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호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 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호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호 제59조 2제 2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항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 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항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5항 제4항의 불복 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6항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송달. 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1항.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의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 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항 송달 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3항 송달 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 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항 전 3항의 규정은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5체에 붙이는 송달 1항.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 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붙이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항 서류를 우체에 붙인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 공시 송달의 원인 1항.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 2항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4조 공시 송달의 방식 1항. 공시 송달은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항 공시 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계 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3항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항 최초의 공시 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 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8장 기간. 제66조 기간의 계산 1항.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계산하고 1월 또는 연으로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2항 연 또는 월로서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 정도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소환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69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 구속의 사유일항.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호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항 법원은 제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항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제7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71조 2 구인 후에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 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2조 구속과 이후의 고집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 이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 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이랑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 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항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3항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1항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2항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항 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항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5항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7조 구속의 촉탁 1항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2항 수탁 판사는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3항 수탁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4항 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1항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2항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 요급 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 2,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1항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 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3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1항.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 관할 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1항.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 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 구역의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2항.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 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 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수사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5조 구속영장 집행의 절차 1항.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은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2항. 제77조 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3항.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4항.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6조 호송 중에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87조 구속의 통지 1항.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 사건명, 구속 일시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2항. 제1항의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1항.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1항.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금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하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하나여 갱신할 수 있다. 3항. 제22조, 제298조 제4항, 제3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인 구금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3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호.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호. 피고인이 노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호.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 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1항.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2항.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과 같다. 3항.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4항.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98조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호.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호.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호.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호.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호.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 6호.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호.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호.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호.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 보석 조건의 결정 시 고려 사항 1항.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호. 범죄의 성질 및 죄상 2호. 증거의 증명력 3호.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4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2항.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제100조 보석 집행의 절차 1항. 제98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2항. 법원은 보석 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3항.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서 보증금의 가름함을 허가할 수 있다. 4항.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5항. 법원은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의 이 출석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1항. 법원은 제98조 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길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 보증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1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 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삭제 사항.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5항. 전항의 석방 요구에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 보석 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1항.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2항.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 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호. 도망한 때. 2호.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호.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호.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호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사망.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사항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1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2항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제104조 2 보석 조건의 효력 상실 등 1항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2항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 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 압수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항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항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 이하 2항에서 정보 저장 매체 등이라 한다. 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4항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 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최신 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2항 삭제 3항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8조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09조 수색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2항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2항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2항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2조 업무상 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3조 압수수색 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4조 영장의 방식 1항.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2항 제7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제115조 영장의 집행 1항.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2항 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16조 주2사항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7조 집행의 보조 법원 사무관 등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8조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19조 집행 중에 출입 금지 1항.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 종료 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1항.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21조 영장 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 영장 집행과 참여권자의 통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은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1항.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은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은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항 전항에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 야간 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 야간 집행 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은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호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호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에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제127조 집행 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9조 압수 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1항.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2항.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3항.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31조 주2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 보관 1항.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2항.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1항.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2항.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 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4조 압수작물의 피해자 환부. 압수한 작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 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135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의 동지 전 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1항.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 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2항.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 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3항.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 사무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138조 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 사무관 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제11장 검증. 제139조 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조의 1항.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 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항.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항.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4항.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제143조 시각의 제한 1항.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항.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3항. 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4조 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제145조 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장 증인신문. 제146조 증인의 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47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 자격 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2항.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 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한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호.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2호.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0조 증언 거부 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50조의 이 증인의 소환 1항.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2항.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1항.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한다. 3항. 법원은 감치 재판 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4항.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법원 경위 또는 법원 사무관 등이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5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6항.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 신문 기일을 열어야 한다. 7항.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8항.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2조 소환 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153조 준용 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제154조 군의 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군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제155조 준용 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제156조 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 선서의 방식 1항.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2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3항.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이를 대행한다. 4항.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59조 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호. 16세 미만의 자 2호.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160조 증언 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1항.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1조의 이 증인 신문의 방식 1항.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2항.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3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4항.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 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항. 합의 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162조 개별 신문과 대질 1항. 증인 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2항.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제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3항.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4항. 삭제. 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2항. 증인 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3조의 이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1항.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 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항.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 소송 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64조 신문의 청구 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 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얘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 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항. 삭제. 제165조 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65조 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 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 피해자 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호.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2항.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1항.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 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2항.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3항.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8조 증인의 여비 1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0장장, 감정. 제169조 감정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0조 선서 1항.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2항.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3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 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4항. 제157조 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제171조 감정보고 1항.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항.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항.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항.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72조 법원 외의 감정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3항.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4항. 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 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5항. 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6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7항.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항. 제3항의 유치는 미결 구금 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제172조 2 감정유치와 구속 1항.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1항.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항. 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항. 전 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항. 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1항.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2항.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방문할 수 있다. 제175조 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76조 당사자의 참여 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2항. 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7조 준용 규정 전장의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한 외에는 감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8조 여비, 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채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9조 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79조 2 감정의 촉탁 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 소학교 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항. 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 소학교 병원 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에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80조 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 농아자의 통역 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 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어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 준용 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 증거보전의 정구와 그 절차 1항.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 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3항.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4항.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제185조 서류의 열람 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6장 소송비용 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1항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피고인에게 책임지을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8조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9조 검사의 상소 취하와 소송비용 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제190조 제3자의 소송비용 부담 1항 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항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91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1항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제192조 제3자 부담의 재판 1항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 종료 1항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 계속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 부담액의 산정 소송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제194조 2 무죄 판결과 비용 보상 1항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호 한 개의 재판으로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3호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4호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을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 2 3 비용 보상의 절차 등 1항 제194조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 2 4 비용 보상의 범위 1항 제194조 2에 따른 비용 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항 법원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 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194조 2호 준용 규정 비용 보상 청구, 비용 보상 절차, 비용 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 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